네, 김성욱의 마켓 시선으로 이 시간 이어갑니다. SK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성욱 센터장 모시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들 또 현안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번에는 선진국의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글로벌 소비자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정말 오늘은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3일 연속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인데요. 경기 모멘텀이 시장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주식 시장이라는 게 원래 조금 선반영시키는 그런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그 글로벌 경기 회복 모멘텀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뭐 좋아지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비록 외인과 이제 기관 투자들이 이제 뭐 매수세로 이제 많이 활발합니다만은 본격적으로 반영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수 측면에서도요 계속 보면은 뭐 박스권 정도의 네. 모습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그런 면을 반영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지역별로 그 선진국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지역별로 잠깐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유로존 지역은 뭐 계속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연말로 갈수록 플러스 성장의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는 뭐 동의들 많이 하시는데요. 아직은 마이너스 성장이어서 그 좋은 측면을 기대하는 건 좋으나 뭐 과도한 면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중국 부분도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보수적으로 봅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큰 실망의 여지는 거의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뭐 8%, 뭐 9%, 10%대 성장했던 거하고는 좀 확연히 틀린 측면에서 보면은 시장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하기에는 아직은 멀었고 역시나 이제 횡보적 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유럽이 됐던 중국이 됐던 과도한 기대는 좀 어떻게 보면은 금물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렇게 경기 모멘텀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하는 가운데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양적 완화 축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점에 이와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지금 테이퍼링이 굉장히 이제 불확실한 측면으로 이제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뜯어보면요. 사실 언제 하느냐 또 내용적으로 또 얼마를 줄이느냐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뭐 포인트인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과연 그 결과가 뭐냐, 효과가 뭐냐는 측면에서 조금 더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럼 과연 테이퍼링 하면은 어떤 정도로 자산 가치 하락의 모양이 나타날 것이냐. 왜냐하면은 기존에 이제 양적 완화라는 게 인위적으로 자산 가치를 상승을 시켰기 때문에 반대로 과도한 상승이면은 또 반대로 조정이든 살짝 내려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제 경제가 제대로 된 성장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그런 자산 가치의 이제 하락의 정도, 그 다음에 과연 이걸 보고 시장 참가자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뭐 예를 들면 미국이든 그러니까 선진국이든 아니면 이머징 마켓이든 한국 시장이든. 그래서 그 시장 참가자는 그럼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는 게 큰 틀입니다. 두 가지. 근데 중요한 거는 역시나 이제 그 자산 가치의 반락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뭐 굿뉴스임에도 불구하고 그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의 가능성이 높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측면에서 그 시장도 그 단기 조정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6월 19일 그 버냉키 그 연준 의장이 이제 의회에서 이런저런 하겠다라는 측면을 이제 그 뜻을 폈을 때 미국 시장이 단기적으로 5% 정도 빠졌습니다. 그렇죠. 빠지고 주식의 특성상 또 펀더멘탈 반영해서 결국은 전고점을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채권은 그와는 다르게, 금리는 그와는 다르게 꾸준히 계속 올라왔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는 가운데서 이제 그러면 예측이 어려운 거냐, 예측하면 안 되는 거냐의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또는 우리 시장 참가자들이 가정을 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도 미국 경제는 그래도 나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그런 면에서는 그 동감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그 자산 가치, 즉 주식이든 채권이든 가치가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장기적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고 그 중간중간 어떻게 그 사전적으로 대응하다기보다는 그 사후적으로라도 대응을 하는 면이 그 전체 시장의 적절한 대응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정책을 확인을 하고 우리가 대응 전략을 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주시면서 아무튼 뭐 테이퍼링이 발생이 되면은 자산 가치가 하락이 되고 단기적으로 이를 따라 주식시장도 타격을 받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기보다는 이렇게 정책이 나오고 나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시기도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시기와 관련해서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경제 지표가 될 텐데 최근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어느 정도 호전을 보이니까 연준 총재들이 9월 테이퍼링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간밤에는 또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가 다만 또 경제 지표를 우리가 또 더욱더 신중하게 확인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또 호재가 되기도 했었는데 맞습니다. 지금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당초 그 연준에서 그 지향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이면 고용, 실업률에 대해서 이제 그 개선되고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단지 이제 그동안에 그동안 양적 완화 덕분인지 아닌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영향을 미쳤다는 측면에서 이제 테이퍼링이 가야 된다는 건데 그 질문하신 게 언제 하는 게 그래도 중요한 거 아니냐는 말씀하신 데 맞습니다. 다만 지난 6월 19일 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9월 FOMC 회의 때 그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잡아서 12월 달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라는 거를 그 가이드라인을 일종의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 연준 의장 버냉키가. 그래서 그거를 근간으로 했을 때 시장에서는 그거를 9월에 시작한 거냐, 뭐 12월에 시작한 거냐, 아니면은 그렇죠, 예. 심지어는 10월 달에도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FOMC 회의가 10월 말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약간의 이제 혼란스러운 그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딱 스탠다드가 9월 FOMC 회의 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해서 본격적인 테이퍼링은 12월에 들어서야 하는 것이 시장의 참가자들의 그간의 의견이라든지 그러니까 소통도 원활하고 그다음에 실물 경제도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을 해 나가는 시간도 볼 수 있고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시점을 그렇게 스탠다드로 잡으시면 어떻겠느냐라는 측면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 또 이와 함께 또 강조를 해주셨던 것이 이 9월 FOMC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이 의견에는 변함이 없는지 궁금하고요. 이 박스권 장세 내에서 그렇다면 지수대별로는 우리가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이 펀더멘탈 여하에도 불구하고 워낙 그 수급 측면에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라서 예. 시장 참가자들은 이제 사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생각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세적인 상승도 안 일어나죠. 추세적인 하락도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그냥 횡보입니다. 횡보고 그 거래량 줄고 횡보고 또 일방적인 자신이 없기 때문에 또 순환매적 양상이 나타나고 하는 등등의 그런 그 시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이런 면들이 그 9월 18일 이전까지 정도는 뭐 어느 정도는 지속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대처하기가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시장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러한 글로벌 이슈도 글로벌 이슈지만 또 기업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중요한 것이 이익 모멘텀이 어느 정도나 확보가 되는가 여부일 겁니다. 지금 2월에 이러한 점이 저점을 찍고 바닥을 찍고 점차 개선될 수 있을, 2분기에, 라는 기대감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전에 성장 모멘텀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G2의 경제 회복이라든지 산업구조 개선 그리고 개별 기업 경쟁력 확보 등을 꼽아주셨거든요. 지금 이 세 가지 변수를 보자면 어떻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말씀하신 세 가지가 제일 핵심적인 내용 예.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 그 글로벌 경제 환경이 어떻느냐가 핵심적인 내용이고 한데 G2 부분에서는 이제 악재보다는 이제는 그 우려점 해소 내지는 뭐 긍정적인 면들이 이제 계속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산업구조라는 측면은 가능하면 새로운 산업이 등장해서 그 산업이 이제 돈을 번다든지 아니면 기존 산업도 좀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산업구조가 바뀐다든지 하는 측면이고요. 개별 기업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들이 워낙 글로벌리 그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네. 흔들림 없이 계속 잘 나가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그 우리나라에게는
그 수급적인, 그러니까 주식으로 수급적인 면에서는 조금 그 우려점이 있습니다만 펀더멘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단기간에 악화되거나 그렇게 비관적인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군다나 아까 2분기 실적 말씀하셨는데 예. 그 기업의 실적을 제정할 때 이제 실물 경기를 예상을 하고 추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물 경기 예상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3분기 이후의 실적이 좀 더 잘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바닥치고 그 좋은 굿뉴스가 좀 더 기대가 된다라는 측면인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이라는 악재는 단기간에는 뭐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이러한 박스권의 또 대외적인 변수,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만연해 있고 그래도 또 실적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이 시점 어떤 업종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그 튼튼한 회사, 센 네. 뭐 업종 회사 쪽에 투자하는 게 그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불확실하고 이럴 상황에서는 그 목표 수익률을 높이지 않으시고 그다음에 사실 채권이라는 자산과 뭐 주식이라는 자산의 위험과 뭐 아주 위험하지 않은 자산 간의 비교를 할 때도 사실 채권에 비해서 잘 나오기만 해도 사실은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역시나 그 우량주, 그러니까 지수 부담은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우량주에서 상당 부분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에서 자신 있는 종목 쪽으로 그 개별적으로 접근해 나가시는 게 좋다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뭐 대형 초대형 우량주가 괜찮다고 봅니다. 네, 초대형 우량주 같은 경우에도 경기 민감주라든지 IT라든지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가 사실은 경기 민감주가 되죠. 예. 네. 근데 뭐 그렇죠. 미국이나 이런 각 나라별로 경기 민감주 또는 소재주 뭐 이런 소비주 이렇게 그 저희가 조금 틀린데 우리는 워낙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글로벌 그 소비 관련주에 삼성전자, 현대차 괜찮습니다. 그렇게 그 조금 길게 장기적인 시각에서 투자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SK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성욱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